네, 이 내용 직접 취재한 사회부 조경원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수면 내시경 받던 환자가 달아났다. 이 병원에서도 너무 황당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직접 가서 의료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당황한 기색이 좀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환자가 이 병원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 수납 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잠깐 통화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에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도 한동안 돌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게 되니까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프로포폴 투약 이력을 보면은 1년 사이 52번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포폴 쇼핑을 다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수치죠. 예. 네, 신고가 접수된 지 나흘 만인 지난 7일 이 여성은 경기 구리시에서 프로포폴을 한 차례 더 투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YTN 보도 이후에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 돈을 내지 않고 이 도망간 것에 대해서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YTN 보도가 나가자 평택경찰서는 이 여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의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서울 중랑구청도 지난 7일 프로포폴 남용이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중랑경찰서도 오늘 사건을 마약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상대로 투약 경위와 함께 이 프로포폴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그렇죠. 지원해주는 제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고 이 내시경 검사를 빌미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청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를 물론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사들은 병원 방문 빈도 등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이런 같은 약물을 반복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는 사실상 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네. 물론 지금처럼 의료급여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지만 예. 이 제도 자체는 최소한의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도가 악용된 건 아닌지 수사로 잘 밝혀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사건 사고 소식도 짚어보겠는데 오늘 아침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 올림픽대로 아침 상황인데요.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인 모습 보이실 겁니다. 예. 40대 남성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SUV 한 대가 완전히 불에 탄 모습입니다. 지금도 검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예. 모습 보이시죠? 근데 이때가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구간인데 평소에도 상당히 정체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화재로 김포 방향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올림픽대로 부근까지 정체가 좀 계속됐습니다. 네, 예. 최근에 전국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소방관들 고충도 심할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양주에서는 불을 끄던 소방관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산속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 지금 화면으로 보고 예. 계신데요. 이 산 속에 지금 이 가구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양주시 유양동 1층짜리 가구 제조 공장인데요. 관계자 5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이 30대 소방관이 옹벽에 다리를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진압 과정에서 공장 단지 옹벽이 무너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화재 소식이 비슷한 시각에 경기 하남에서도 들려왔죠. 맞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은 이번에는 소방관이 물줄기를 이렇게 연신 예. 뿌리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2층짜리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직원 10명이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불이 꺼지기까지 1시간 20분가량 걸렸는데 이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불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평택에서 발생한 위험물 창고 화재, 이 합동 감식이 내일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등 이렇게 관계기관들이 내일 오전 이 청부급에 있는 위험물 창고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감식을 통해서는 최초 발화 지점을 확인하고 또 내부 CCTV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창고 내부에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의 종류와 그 적재량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이 창고가 인화성 화학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는 곳이죠. 또 한때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1시간 만에 완전 진화됐습니다. 네, 화재 사고가 될 때마다 좀 우려가 큰데 이번에는 새벽에 전기차가 실려있는 탁송차에서 불이 났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새벽 통영대전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이곳을 달리던 탁송차 아래쪽 엔진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도 차량 하부에서 이렇게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죠. 인천 미추홀소방서 소속 대원 2명이 마침 이때 이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20분 만에 불을 껐는데요. 이들은 근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서 경남 지역 가뭄 지원을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물 대랴 불 끄랴 무더위 속에 소방대원들 고생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들 사회부 조경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